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철수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벌써 30년이나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빨리 지나갔어요. 20대 초반에 선을 보고 만나 결혼한 철수는 그때도 지금도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였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작은 건설 자재 가게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철수의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가정도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건설자재 유통업체의 사장이 되었죠. 저는 항상 철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온 남편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물론이고 철수의 사업에도 신경을 쓰며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회사 직원들 식사 대접도 하고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들이 오시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기도 했죠. 아들 민수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딸 은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은지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철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예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경우가 잦아졌거든요.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시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면 철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사업이 커지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더욱 뒷바라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이라도 끓여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아내인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남편이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나갔어요. 심지어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고 해도 회사 일이 있다며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철수가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꼭꼭 숨겨두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트에 다녀올 때도 반드시 휴대폰을 챙겨갔어요. 여보,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제 폰이 방전되어서 은지한테 전화해야 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아, 내 폰도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집 전화 쓰면 안 될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휴대폰 하나 못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를 믿고 싶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괜한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였어요. 철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철수가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동이 계속 울리는데 혹시 급한 업무 연락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메시지 알림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 아기 아빠 되실 준비 되셨나요? 발신자는 수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아기? 아기 아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같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개씩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신자 이름 수진이라는 게 낯설지 않았어요. 아, 맞다. 철수가 몇 달 전에 회사에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 여자분으로 비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철수의 달라진 행동들, 늦은 귀가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들,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뭔가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아기 아빠 되실 준비 되셨나요?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정말로 그 여자가 임신한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철수가 집에 들어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늦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철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그 입술로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그 손으로 다른 여자를 안았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 드셨죠?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30년간 해온 아내의 역할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철수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저도 그렇게 웃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여보, 휴대폰을 두고 가셨던데 급한 연락은 없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언제? 철수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에 회사 가실 때요. 방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서러웠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철수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철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25살 여자와 나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자와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메시지였어요. 혹시 정말로 철수의 아이를 가진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급한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나니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때서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이에요. 30년. 2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오직 철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철수를 위해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혼 때 힘들었을 때도, 사업이 어려웠을 때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항상 철수 곁에서 묵묵히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것도 우리 딸보다 몇 살밖에 많지 않은 여자와요? 저는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견딜 수 없어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3살 위로 결혼한 지 35년 된 선배 주부예요. 언니,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철수가. 철수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한숨이 들렸어요. 에이, 미경아, 또 시작이야? 남자들은 다 그래. 특히 사업하는 남자들은 더하고 아니야, 언니.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아. 휴대폰에서 저는 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메시지 내용까지 다 얘기했죠. 아기 아빠 되실 준비 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언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경아, 그거 정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해? 일단 더 확인해 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 언니와 통화를 끝내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남편을 미행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 하나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철수가 가끔 회사 얘기를 할 때 직원들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 중에 수진이라는 이름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철수 회사 근처에 가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라도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볼 수도 있을까 해서요. 회사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철수와 함께 나오는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에 긴 머리를 한 스타일이 좋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철수는 그 여자와 걸으면서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철수를 올려다보며 애교스럽게 말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정말로, 정말로 철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심에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디서 드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응? 아, 그냥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요? 아니, 직원들이랑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그 여자와 단둘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여자와 무언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철수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평소에 숫자를 기억하는 걸 어려워해서 비밀번호도 간단하게 설정하는 편이었어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아니면 아이들 생일 같은 걸 쓸 가능성이 높았죠. 기회는 며칠 후에 왔습니다. 철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철수 생일을 입력해 봤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 기념일을 넣어 봤는데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민수 생일을 입력하니까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들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수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백 개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 내용들이었는데 점점 사적인 내용들로 바뀌어 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무사히 들어가셨나요? 수진아, 고마워. 너도 늦었는데 빨리 들어가. 이런 식으로 시작된 대화들이 점점 달달해지더라고요. 사장님, 저 오늘 새로 산 원피스 어때요? 예쁘죠? 우리 수진이가 입으면 뭘 입어도 예뻐.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는 해본 적 없는 달콤한 말들을 20대 여자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장님. 사모님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지. 우리 비밀이야. 사장님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증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모님과 헤어지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 메시지를 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헤어지라고? 30년 부부에게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철수의 답장이었어요.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알아. 책임질게.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아기 정말로 임신한 게 맞았구나. 제가 처음에 본 그 메시지가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최근 메시지들을 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사장님. 병원에서 초음파 찍었어요. 우리 아기 정말 건강해요. 그리고 초음파 사진까지 보내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임신한 게 맞았어요. 수진아, 고생 많아. 산부인과비는 내가 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여보. 여보라고 불렀어요. 저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인데 그 여자도 철수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셋이서 나도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이들 문제도 있고, 아이들 문제라니요. 민수와 은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기 자식들을 문제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바람에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뭐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그냥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철수를 보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역시나 철수와 수진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더라고요. 수진의 배를 자세히 보니 아직 티는 나지 않았지만
손으로 배를 자꾸 어루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임신 초기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간 식당도 확인했습니다.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철수가 저와는 절대 가지 않았던 그런 곳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 주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철수 회사 직원 중에 아는 분이 있었는데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김 대리는 철수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고참 직원이에요.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사모님, 혹시 요즘 사장님 상태 아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대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회사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서요. 사장님이랑 수진 씨 얘기가 어떤 얘기요? 너무 가까워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요즘 회사에서 사장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김 대리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사 직원들까지 다 아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창피했거든요. 김 대리님,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주세요. 죄송해요, 사모님.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2세의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살도 쪘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25세의 젊고 예쁜 여자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고 두 아이가 있잖아요. 철수가 정말로 그 여자를 택할 건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올 건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철수와 대화를 해보기로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30년을 바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수진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철수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수진이 혼자 나오는 걸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뒤따라 들어가서 그 여자 앞에 앉았어요. 최수진 씨죠? 수진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제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채는 것 같더라고요. 네, 누구시죠? 박철수 사장 부인 김미경입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하더라고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긴요. 최수진 씨,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철수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임신까지 해놓고. 수진이 당황해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창피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25살짜리가 55살 귀여운 남자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모님,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먼저 저에게 접근하셨어요. 사모님과는 이미 사랑이 식었다고, 오랫동안 남남처럼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혼하고 저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남남 같다고 했다고요? 최수진 씨, 당신이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우리 부부가 언제 남남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사모님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고. 이 여자가 정말로 뻔뻔하더라고요. 자기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럼 임신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남의 남편 아이를 가져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배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는 사장님이 원한 아이예요. 사모님과는 달리 저는 젊고 건강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최수진 씨,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들어요? 당신이 몇 살인데 기혼 남자한테 임신까지 해놓고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불륜이에요, 불륜. 그때 수진이 갑자기 도발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저와 새 출발하시기로 했거든요. 사모님이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한 30년은 뭐였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수진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30년 지킨 가정을 당신 같은 여자한테 넘겨줄 생각은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철수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였어요. 평소보다도 더 늦었죠. 여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최수진이라는 여자 얘기요. 그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알았어? 휴대폰 메시지 본 지는 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여자를 직접 만났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 앉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30년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 미경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설명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그 여자와 새 출발할 생각이에요? 철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경아, 우리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지 않아? 뭐가 끝났다고요? 30년을 살아봤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래서 25살 여자한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야. 수진이랑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젊어진다고요? 55살이 25살 여자 만나면서 젊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야. 정말로 행복해. 그럼 아이들은? 민수와 은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잖아. 이해해 줄 거야.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새엄마를 데려오겠다는 건가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여보,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당신이 정말로 그 여자를 택하겠다면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재산 분할이요. 30년 동안 당신 사업을 뒷바라지한 대가로 절반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질 거고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재산 얘기는 생각 안 해봤나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여자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당신이 재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 여자가 당신을 택할지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철수 회사 장부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이니까 제목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철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미경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왜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나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수지는 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아이도 철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 여자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돈 많은 중년 남자 꼬셔서 호구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요. 철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자기가 25살 여자에게 진짜 사랑받는다고 착각했던 거죠.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는 없어요. 지금 철수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요. 상처가 너무 깊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그 어린 여자에게 속아서 가정을 버리려 했던 철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바보는 철수였다는 걸 말이에요.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소중함도 모르고 젊은 여자의 꼬임에 넘어간 한심한 남자였던 거죠. 앞으로 우리 부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지 않을 거라는 것. 이제는 김미경이라는 한 여자로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